자산관리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와, 오늘 시장 예. 이제 코스피지수 2150선에 안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안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조금 껄끄러워요. 아직까지 우리가 안착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이제 편하게 올라가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시장에 변화가 올 점이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눈에 보여요, 막. 예,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안착이라는 단어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었던 것은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자고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끌면서 시장이 좋아 보이죠. 그동안 못 올랐었던 자동차라든지 조선주 이런 것들이 키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주식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일주일 전에는 삼성전자의 얘기보다는 카카오 얘기만 그랬죠. 있었어요. 삼성전자 산 사람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상했고 카카오 얘기만 있었지만 맞아요. 물론 오늘 카카오가 오르긴 좀 했습니다만 올랐더라고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카카오라는 주식 차트를 일봉을 띄워놓고 카카오 이름을 가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그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으로 빠지는 차트입니다. 아, 오늘 좀 올랐지만 전형적으로 빠지는 교과서적으로 차트다. 빠지는 차트예요. 아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네. 카카오를 이제 더 이상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지만 물론 저는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환호할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피터 린치의 얘기처럼 모두가 환호할 때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그 증시 격언에 그게 있어요. 눈이 녹으면 쓰레기가 보인다처럼 지금은 눈이 덮인 세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 어떠한 위크 포인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역발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도 좋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고 그동안 힘들어했던 자동차 뭐 건설 관련된 것도 다 오르고 있지만 아마 곧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이 덮여 있을 지금 발을 빼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거죠. 눈이 있을 때 그 마냥 좋아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는데 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증권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네. 아나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전화를 제가 받았대요. 주식 뭐 사면 되냐 사위한테. 아니 증권 방송 사위한테 이렇게 그 장모가 평상시에는 전화를 안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주식에 대해서 아무리 내사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아기가 돌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한 1, 2년 동안 사위한테 주식을 안 물어보신 장모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어봐요. 지금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객장의 아줌마들 목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아니, 그런 얘기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좋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일정 부분은 지금은 경계음이 울리고 있어요. 아, 다들 좋다고 할 때 경계음이 울리고 있다. 반대로 우리 주식 막 빠지고 있을 때 그때 투자해야 할 때라고 또 그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위대한 투자가 벤저민 그레이엄 지금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새롭게 나왔는데 네. 그레이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구두 닦기라는 우리 옛날에 구두 닦기라는 사람들 지금도 구두 닦아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기차에 내려가지고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가 주식 얘기를 하더라. 자기한테 종목을 추천하더라. 자기가 주식 전문가인데.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더니 대공황이 왔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모이면 뭐 얘기하죠? 주식 얘기만 하죠. 네. 과거에는 주식을 안 쳐다보시는 분들도 주식 얘기만 하죠. 저도 지금 이 소식이 귀에 들어올 정도니. 그렇죠. 그렇죠. 경알못인 김유민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경제방송 한다고 네. 뭐 한 달이 걸쳐진 분들도 야 무슨 뭐 출연자 중에한테 뭐 좋은 얘기 들은 거 없어 이런 얘기를 물어볼 정도라면 맞아요.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하지만 다들 좋다고 그럴 때 경고음을 울리는 일종의
사이렌을 울려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생생경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오늘 하고 있다. 아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삐뽀삐뽀 경계음을 여러분 울려드립니다. 지금 차영주 수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그 아까 구두 닦기 이야기를 하셨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포화 상태고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 어떤 분하고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조정은 있겠지만 빠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돈을 많이 풀고 있고 나라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그 폭이 문제일 것 같아요. 폭과 속도의 문제인데 네. 저도 거기에는 의견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3월 달처럼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폭이 어느 정도나 되고 네.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일단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우리가 천리를 가기 위해서는 가다가 좀 쉬어야 천리를 갈 수 있지 무리해서 가다 보면 결국 그 마라톤의 창시자도 뛰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속도의 문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도 3월 15일 날 주식을 사고서 6개월을 바라봤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빨랐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다시 금방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김혜연 아나운서가 잘 얘기했어요. 유동성에서 지수가 올라가지만 지수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제가 강조합니다. 기업의 이익인 EPS 거기에다가 지금 심리적으로 유동성에서 올라가는 PER의 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EPS는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나요? 물론 카카오나 몇몇 종목들은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만 이게 과연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건가요? 조선주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 30척의 수주를 해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조선주가 올라갔는데 조선 3사가 나눠 가지면 한 회사당 40척이에요. 40척을 4년 동안 만들면 1년에 10척이에요. 그러면 조선소가 1년에 대략 한 130여 척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소식 같았지만 그게 2027년까지의 얘기고 그걸 또 3사가 나눠 가지면 보통 만들었던 것보다 못한 수치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짝 주식 조선주가 좋을진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냉정.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술을 먹고 기분 좋아할 때 그때 집에 가야 돼요. 그래야 맨정신에 생활할 수 맞아요. 있는. 그래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요. 않는 거죠. 탁 와닿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됐던 카카오 주유에 관해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고 삼성전자도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막 어제 오늘 좋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 빼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부부싸움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런 SNS에 좀 얘기를 어떤 그 증권회사 뭐예요? 애널리스트가 썼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혜연 아나운서 제가 부부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안 하다가 제가 김혜연 아나운서한테 야, 나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할게. 한번 허락을 해다오.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4만 원대 중간에.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당신 얼마 벌었어? 우리 나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나눌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못 참고 판 사람들은. 못 참고 팔아서 원유에 들어갔거나 카카오에 뒤늦게 들어갔거나 아이고. 뭐 이러면 이제 조금 얼굴 붉어질 일이 생기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건 지금의 현실이고요. 지금의 현실인데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5만 원대 초입에 어제 팔았건 5만 원 초입에 팔았던 분들도 저는 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성공했다. 성공했다. 결국 물론 옆에서 뭐 50% 60% 심지어 100%까지 이익이 난 것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남의 문제고요. 자기가 어쨌든 투자해서 20% 최소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라면 자신한테 안도 그러니까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아 정말 잘했다. 차영주 정말 투자 잘했다. 이번에 네가 큰 그거 했다. 이렇게 위로를 삼아주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건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투자자분들이 이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가장 조언해주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러한 고민은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이 해왔던 고민이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혜연 아나운서 말 탈 줄 아세요?
말이야 올라는 갈 줄 알아요. 올라는 가는데 이게 갑자기 막 달리면 비명 지르고 눈 그렇죠. 감아버리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눈을 떠야 사는데 눈을 감죠. 감아버리죠. 그러다가 네. 말이 흔들면 그냥 떨어져서 어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게 되죠. 네. 말 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손절매를 못한다. 그럼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 그러면 말에 안 떨어지려고 끝까지 버티면 안 떨어질 그럴 수 수가 있잖아요. 있나요? 말의 힘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말이라는 비유를 두고 떨어진다는 비유는 말이 가다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식시장이 끝까지 붙어 있으면 언젠가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말이 멈추는데 어떻게 끝까지 버텨요? 아. 그러면 손절매를 해야죠. 손절매를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내가 5만 5천 원에 샀는데 네. 5만 3천 원에 가면 내가 손절매를 할 것인가 5만 2천 원에 가면 손절매를 할 것인가 계획이 있고 칼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말을 다룰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에 올라타도 돼요. 이 말이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친 말처럼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매할 각오가 있는 사람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지금 장에서.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난 손절매 못하는데 남들 버니 나는 주식해서 먹고 살겠다. 좀 이익을 보겠다. 그건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그 꿈은 접으세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장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차영 교수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고 지금 좋은 장이 앞으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하고 투자하실 분들은 손절매가 가능한 인품과 결단력을 가진 분들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저축이자가 낮아진 것 때문이잖아요. 부동산 사기엔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저축의 시대는 끝냈습니까 이제?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저축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 가족끼리 그 개 비슷하게 해서 적금을 드는 게 있어요. 여행계 같은 경우. 네네네. 근데 그건 이자가 지금 안 붙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90년대만 하더라도 금리가 10%였어요. 와우.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금리 은팔에서 1980년대 본 거였는데 저는 그거. 1980년대에는 18%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윗세대 분들은 네, 편했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절약해서 은행에 넣기만 하면 네. 이게 복리로 불어났죠.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하시지만 그래도 모으는 것은 저축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공부하고 하시고요. 투자는 원금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단지 제일 안타까운 게 아무런 대비 없이 저축해서 이자를 안 주니 투자해서 당신이 돈을 불려주셔라고 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럼 돌려보내요? 근데 금융기관 직원들이 네. 그걸 돌려보내겠습니까? 안 돌려보내죠. 늘림 딱 받죠. 자기도 그 실적이란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속으로 땡큐. 자, 이거 금리가 8%입니다. ELS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1% 선취됩니다. 수수료. 그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저축과 투자를 구분해야 되네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찾아가기 전에. 그렇게 여러분들 세대는 지금 저나 김혜민 아나운서나 지금 이 방송을 듣는 20대, 30대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닌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고 더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옛날랑 다르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회사에 쫓겨나잖아요. 그럼요. 회사에 붙어 있고 그렇게 해서 따박따박 가는 게 결국 개미가 왜 배짱이를 이기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기긴 이기죠. 여러분들 너무 그 힘들어서 철학을 그렇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내가 빠르게 해서 복권처럼 로또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신 분들의 선배들이 대부분 다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래서 차 소장님을 좋아한다니까요. 무조건 주식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돈 벌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묶여만 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투자 기법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 마이너스 금리 시대 때 만약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보관세를 어떡하냐고요. 내더라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와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 얼마나 진짜 밤늦게까지 공부합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십시오. 공부 안 할 거면 저축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차 선생님 한마디 한마디 명언이세요. 비유법 왕이네요. 차 선생님 국회로. 왜 국회로 가셔야 될까요? 국회보다는 저는 그 강단에 서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아니, 저는 가끔 아멘 할 뻔한 적도 많았어요. 우리 소장님 얘기하실 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오늘 제 마스코트로 그러니까요. YTN에서 준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 창 보시면은 우리 소장님 가슴 한켠에 곰돌이 네. 그 여의도에 곰돌이 한 분 계세요. 조원진 의원님이라고. 그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차영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918님 커피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얼음 넣어 커피 한 잔 마셨네요. 밖에서 먹긴 왜 이렇게 아까운지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셨고요. 5651님 하루에 3잔은 기본, 밥은 굶어도 커피는 끊을 수 없는 모약 같은 친구죠. 저는 가끔 커피를 링겔에 넣어서 맞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는요. 다 같은 현대인에게 커피가 진짜 보약이네요. 0886님 늘 유쾌한 방송 고맙습니다. 정답 커피 하셨고요. 그리고 3553님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속이다니요. 아까 스타벅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0239님 커피요. 임신 중이라 못 마시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하셨는데요. 저는 아이 둘 임신했을 때 하루에 2잔씩 마셨어요. 저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얼굴도 안 까매요. 그러니까 커피 드셔도 돼요. 꼭 너무 참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